더욱 강력해진 투더 서바이벌 시즌3 이번엔 팀전이다.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흑팀 매니저 김나혜. 백팀 매니저 이정우입니다. 네, 오늘은 예선 넷째 날 대회 규칙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번 서바이벌은 예선, 본선, 결선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총 30명의 와운의 파트너들이 필명으로 참가해서 이름이 아닌 실력으로만 승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예선은 개인전이 아닌 팀전인데요. 흑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팀별 매매로 진행됩니다. 네, 앞으로 3주간 이어질 예선전에서 각 팀은 매일 전략을 세우고 각자 매매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선 결과 승리한 팀의 15명 전원이 본선에 진출하는데요. 말 그대로 치열한 생존전입니다. 네, 이번엔 매매 규칙을 짚어볼까요?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요. 거래 종목의 개수 제한은 없지만 장 마감 시까지 보유 가능한 종목은 최대 3종목입니다. 네, 이번 예선전에서는 팀 전원 진출을 목표로 깐부 정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본선 진출 이후에도 승부는 계속되고요. 최종 누적 수익률로 승자가 결정되니까요. 끝까지 파이팅 해야 합니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될까요? 4,000피와 함께하는 매매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중에 최고 4분만 모셨는데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백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흑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팀 박한샘입니다. 네, 이 중후한 우리 박한샘 대표님 막내입니다. 계속해서 흑팀의 감독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동근입니다. 흑팀을 정말 응원을 좀 열심히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조금 어제 보니까 조금 좀 마음에 안 떨어졌다고요. 들 속이 안 차세요, 양이야? 예, 네. 예. 아무튼 우승으로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분 이번 승리율 대회 가장 핫한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최고의 트레이드 우리 김대복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얼굴로 승부하는 김대국입니다. 근데 여기 또 얼굴로 승부하는 또 김동엽 대표가 나와서 저는 수익률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얼굴로 승부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갑자기 활성하셔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저는 아까 응원 얘기하셨는데 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한국 시리즈와 경쟁하는 남자 김동엽입니다. 왜 한국 시리즈랑 경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방송 시청률이 간당간당 하잖아요. 지금 한국 시리즈 한창 진행 중이라서 야구 많이 보실 텐데 야구보다 더 재밌는 게임 여기 펼쳐지고 있으니까 집중하십시오. 다른 날은 모르겠으나 오늘은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구보다 더 흥미진진할 것이다. 거기 있는 양 팀의 야구 선수들의 합친 나이보다 이 4분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다. 오래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이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야구 감독 이름이거든요. 예. 그래요? 그럼요. 김동엽 감독님? 옛날에 MBC 청룡 감독 빨간 장갑의 마술사 이런 이름으로 불렸던 분이 이분이 있었어요. 나이 오래됐는 것 같아요. 제가 세대가 너무 달라서. 네, 알겠습니다. 기억이 없어. 자, 한 분씩 먼저 우리 박한샘 대표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습니다. 어쨌든 수요일 수요일 팀을 갖고 저희가 종로 3과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하고요. 종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탑골공원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나올 내용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한샘 대표님 지금 흑팀으로 함께 하시는데 어떤 팀은 마음에 드시는지와 함께 일단 오늘 처음으로 또 흑팀으로서 나와주셨으니까 각오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먼저 저녁 방송 나오니까 오늘 멘트들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이런 분위기군요. 그리고 저는 용하면 역시 흑룡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흑룡의 해라는 그런 또 이제 아주 또 변화의 기운이나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이 흑팀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야구처럼 9회 말 역전처럼 네. 재미있는 한국 시리즈보다 재미있는 그 목요일에 저희 흥룡의 수익률 역전을 그래요. 하는 보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동엽 대표님. 네. 100팀이십니다. 네. 100팀, 어떻게 100팀은 마음에 드시는지와 함께 네. 각오의 말씀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흑백 야구보다 요리사 재밌긴 합니다. 저희가. 야구보다 재밌도록 저도 본방도 사수하고 있고 굉장히 흥미있게 보고 있고 제가 또 직접 한 요일을 또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네. 즐거운 방송 또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유익한 방송 꾸려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흑팀 감독님, 우리 이동근 대표님.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1, 2일차 지금 흑팀과 100팀의 그러니까 합쳐진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면 역전에 또 역전, 또 역전. 오늘 또 다른 팀이 역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든 감독으로서 초반에는 좀 페이스를 잇는 것 같다. 요즘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마음에 드시는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김대벽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흑팀이 네. 한 7% 정도 큰 차로 이기고 있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출연 전에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3% 정도 졌다. 뭐 왔다 갔다 하죠 매일매일. 네. 그래서 아마 이게 팀워크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개인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혹시 제가 이제 우리 뭐 출연하시는 분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팀워크가 중요하다. 이건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감독님이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좋습니다. 자, 또 제가 김대복 대표님 트레이드 김대복 대표님 원래 흑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00팀에서 강력한 찬스와 함께 마트레이드가 시작이 되면서 결국 100팀으로 가셨어요. 그때는 흑팀이 이겼거든요. 김대복 대표님 100팀을 가자마자 100팀이 또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뭐 운 아니겠습니까? 저는 내가 복을 잘했다고 그런 거 갖고 다니는 사람, 복을 갖고 다니는 사람.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흑팀에 있었으면 흑팀이 이겼을 텐데 제가 복을 또 100팀으로 가져와서 백이민족의 수익률을 한번 달성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입니다. 이 네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정말 깊이 있고 무겁고 그리고 다양한 시각 그리고 정확한 내용들에 대해서 네 분의 어떤 이야기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1시간 30분 이 시간 계속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치킨집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젠슨왕과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 CEO들이 모여서 치맥을 하고 있는 걸 라이브로 지금 저희가 또 보면서 이러고 들어왔는데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근 대표님. 예. 이동근 대표님이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구간이 명간이다. 구간이 명간이다. 예,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HBM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방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장세가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방송에서 어렵다 이렇게 이제 무슨 근거로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10월 달에 들어와서 대형주하고 중형주하고 소형주하고 상승률을 따져보면은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23% 정도 올라왔습니다. 중형주가 한 7% 정도 올라왔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1%, 1.5 남짓 정도 올라갔습니다. 9월 3일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장이 상당히 이제 급등하고 상승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시장은 상승하고 있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별 종목들 같은 수급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구간이 맹간이다는 게 반도체라든지 조방음이라든지 이런 쪽이 언제 끊길까? 네. 언제 끊길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고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올리는데 사실 개별주는
시가총액 비중이 0.00%거든요. 네. 거의 뭐 상한가 10방을 가더라도 10번을 가더라도 뭐 지수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지수하고 상관이 있는 대형주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급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가 얼마 더 간다 올라간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게 시장을 보면서 접근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 이동근 대표님은? 일단 이제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과연 이 수급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쉽게 들어오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들. 예, 그러니까 적어도 대형주, 중대형주 이런 쪽에 수급들이 쏠려 있으니까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관세 협상이 끝났으니까 그 이후부터에서는 약간 이제 11월 달, 12월 달 장을 대비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이제 모멘텀 공백기에 들어가면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당장 이제 세제 개편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 눌림목을 활용을 하셔서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어영부영 그냥 뭐 이거 겁이 나는데 못한다 이러면은 아마 이번 장은 거의 끝날 때까지 소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뜨거운데 젠슨왕과 삼성전자의 대표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그리고 또 현대차 셋이 만나서 치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정상회담끼리 만났을 때 빈손으로 만나는 경우가 없고 그 기업의 오너들끼리 만났을 때도 뭔가가 물밑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셋이 만났으면 어떤 시장에 어떤 이슈가 될 만한 큰 선물 같은 우리 시장에 좀 큰 선물 같은 이야기가 하나 쏟아지지 않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것 말고 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어디서 만난다. 아, 그 제가 젠슨왕 같으면은요. 제가 받아내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대장 보고 오라 그러겠습니다. 오라고 그런다고요? 예, 미국으로 오라고.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필요하죠. 내가 젠슨왕인데 내가 필요한 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가서 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3E 12단에 대해서 전사에 공급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꼭 집어서 엔비디아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전사에 공급했다라는 거는 HBM3E 12단이 퀄테스트 통과됐고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HBM4에 대해서는 샘플을 전체적으로 전달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젠슨왕이 온 이유는 삼성전자의 AI 데이터 센터에 GPU를 갖다가 판매를 하는 것. 그다음에 현대차의 AI 센터에 GPU를 판매하는 것. 아마 그것 때문에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김대북 대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김대북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다. 그래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동안에 우리 주가가 10년 이상을 장기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이게 금년도 와서 시장 흐름들은 완전히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이번 정부가 자본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출발했던 상법 개정안,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을 도입하고 또 자본시장이 도입하고 나서 또 그 어떻게 보면 그 위기까지 왔댔는데 그런 위기를 다 겪고 나서 이제 자본시장을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이런 시각에 우리 선진국들과 함께 상법을 개정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걸 개정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더 가파르게 움직였던 것은 AI 시대가 맞아떨어지는 이런 흐름의 AI 가속에 우리나라의 메모리 칩이 필요한 이런 시장.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 메모리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공급 부족 쇼티지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 프리미엄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런 상법을 개정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항상 디스카운트 시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북한 간의 어떤 리스크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식을 하는 이 주식하는 사람들의 이 자본 수익에 대해서 좀 이게 뭐 그냥 거저먹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부동산은 괜찮다 이런 유였는데 이게 이제 선진 쪽의 시장 흐름을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척도 그 시장의 척도가 PBR 지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5배가 넘습니다. 5배가 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선행 PBR이 1.3배이고요. 1.2배, 2배이고 지금 현재 1.3배예요. 그러면 이게 인도나 대만처럼 만약에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5천을 넘는 거고 나는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가는 프리미엄이 들어간다면 8,800까지 간다. 8,800.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왜 대표적으로 한국 남자들이잖아요. 한국 남자들은 지금 안 된다 그리고 20대, 30대는 수익률이 가장 적고 지금도 인버스, 곧버스에 투자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흐름이라. 아니 내가 거래하는 상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A 흑백 팀의 어떤 뭐 이런 유에 있는 사람하고 한다. 아니면 내가 거래하고 있는 상대가 오렌 버핏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뭔 시장을 이긴다고 여기다가 던지고 이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더 간다는 얘기고요. 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네. 어저께 이제 그 파월 의장이 금리를 12월 달에 인하 안 한다. 인하를 좀 검토해 본다 이런 얘기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사실은 언론에서 놓친 게 있어요. 그 놓친 게 뭐냐 하면 그 파월 의장이 마지막에 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서 네. 시장의 경제 규모가 지금 늘어나게 되면 대차 대조표를 지금 이제 증액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양적 축소는 대차 대조표를 지금 이제 자산을 축소하는 일이니까 이걸 12월 1일 날 종료하는데 이건 금리가 인하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돈을 풀겠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조명이 안 된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이것까지 조명이 되면 우리 시장은 10월 달에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요. 여기서 더 오른다고? 근데 물론 그냥 바로 오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격 조정이 들어오고 난 뒤에 더 올라가면 멀리 가기 위해서 가격 조정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800. 예.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이거는 지금 각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요. 2020년도에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시절 때 연봉으로 보면 62%가 올랐어요. 그때 개인들 강분했잖아요. 막 다 들어왔댔는데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났고. 근데 지금 현재 연봉으로 보면 72%가 올랐어요. 네. 지금 아직도 개인들은 매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들만의 리그를 좋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놓치냐?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면 네.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네. 우리 김대복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는 전략을 좀 세워줘 보시죠. 어떤 전략이 지금 그 안타까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일까요? 지금 현재는 AI 시대이고 AI의 순환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AI 시대에서는 일단 AI가 필요한 건 반도체이고 반도체를 데이터 센터로 연결하면 에너지가 필요한 에너지 관련주, 그다음에 그 에너지를 송매전하는 전력 기기, 그리고 이 에너지가 꽃을 피우는 것은 뭐 지금 현재 로봇이나 피지컬 AI, 그리고 지금 그 의료용 AI 이런 쪽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사실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하는데 2차 전지 같은 거는 급락했다가 지금 들어오는 이 자리니까 이건 지금 현재 부담이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봇 이런 건 부담이 되지만 의료용 AI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거든요. 그 이런 데에서 길목을 찾고 기다린다면 저는 좀 마음 편히 또 돈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직 봅니다. 늦지 않았다. 예, 그러면 지금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박한샘 대표 또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박한샘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장보고의 부활 신호탄이다. 장보고의 부활 신호탄이다. 조선 쪽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해상 왕국을 건립했던 장보고 이제 뭐라 해야 돼 장군이나 장군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장군이지만 사실은 탁월한 국제 전략가였죠.
근데 이 장보고 동상이 네. 원래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완도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완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왕국을 그렇죠. 건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장보고 동상은 중국 칭다오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맥주를 유명한. 오. 그리고 거기 장보고의 그 역사가 깃든 그래서 장보고 해상왕국이 네네. 사실은 칭다오에 있었다. 그러니까 본거지가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재조명되고 있고 그래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둘이 만나서 그래요. 이제 원자력 그러니까 핵폭탄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핵 잠수함을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중국도 견제하고 북한도 견제하고. 근데 그러려면 핵 잠수함을 운영하려면 이 핵 농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농축을 하려면 이렇게 그 20% 이상으로 농축한 핵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핵 폐기물을 갖다가 거기서 이제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핵 농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20% 이상이 돼야 발전 원자로를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은 소형 원자로인데 이 소형 원자로는 우리나라가 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6개월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핵 원자로의 연료를 쓰려면 20% 농축된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이상 된 걸 그러려면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걸 미국이 허락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한국은 이게 불법적인 부분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이 절대 용납 안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 질서에서. 하나는 달러를 건드리는 거. 후세인이 이것 때문에 제거됐죠. 석유를 달러가 아닌 루블화나 네. 뭐 유로화로 결제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바로 제거를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용인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핵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파키스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북한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미국은 핵을 인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이 한 번도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공식적인 발언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핵폭탄을 갖고는 있지만 인정하는 순간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맞서서 핵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겠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지금 미국에 그런 바람이 불죠. 노킹. 노킹. 예,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왕관 쓴 거 나오는데 이번에 신라에서 왕관을 선물 줬어요. 받았죠. 제가 그 장면을 몇 번을 돌려봤습니다. 네. 어쩔 줄을 몰라서 흥에 겨워서 좋아서. 마치 그 왕관 때문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어마어마한 훈장 아닌가요? 그 훈장에 대한. 그 왕관이 네. 이게 왜냐하면 동양적인 미하고 서양적인 미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서양적인 왕관이 주는 거하고 동양이 동양이 주는 이 왕관에 대한 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너무 좋아서 몸이 네. 그리고 막 그 눈을 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걸 봤을 때는 거의 아마 제 느낌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우리 흑팀이 갖고 있는 세 종목이 제가 갖고 있잖아요. 네. 세 종목이 아마 다 점상한가로 다음날 아침에 갔을 때 그런 몸짓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됐든 이 핵을 허락해 줬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잠수함을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잠수함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무인 잠수함을 만드는 거예요. 무인 잠수함이요. 예. 그러면 지금 핵 잠수함의 가장 큰 단점은 60일이 정도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어요. 네, 네. 물 속에서. 그런데 사람이 생존 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60일이 넘어가면 이제 정신분열이라든가 그다음에 물이나 식수 공급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0일이 되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최대 현재로서는. 근데 이게 무인 잠수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속 있는 거죠, 뭐. 그러면 10년 동안 땅바닥에서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이게 가능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AI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요 미래 무인 잠수함 잠수정이나 미사일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캐나다에서 한 80조 원 정도 잠수함 발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가 한국이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요구한 게 2년이거든요. 일단 1차 발주가. 근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유일하게 붙었었는데 일본은 그 조건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안 나오고. 그런데
지금 방산주니까 이제 다 이걸 생각하는데 연료전지가 또 우리나라가 잠수함에 범한 퓨얼셀이나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그러면 연료전지가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겠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소리가 안 그렇죠. 나잖아요. 네. 연료전지로 돌리게 되면 그래서 한국이 이 핵 풀어준 거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국방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이 비대칭 전력이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 감소에 따라 이런 그래요. 부분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좀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럼 박한샘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부터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요즘 좀 우리 눈에 안 들어왔던 방산, 해군력이겠죠. 그러니까 해군력 섹터로 좀 들어가다 네. 보면 네. 방산 쪽을 좀 눈여겨 다시 봐야 된다. 아니면 조선? 뭐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원전? 일단은 원전도 두산 인프라코어도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갔잖아요. 네네. 더블이 나다시피 저는 하나오션, 하나오션. 네 그리고 연료전지. 연료전. 연료전지는 오늘 장대 음봉을 달았어요. 어. 조금 조정 전환 20-30%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나오션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연료전지, 두산 퓨어셀, 범한 퓨어셀 이런 특히 범한 퓨어셀은 이미 잠수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미리 이쪽 섹터군 이런 종목들을 좀 네.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미 한 번 시세는 100% 200% 났고 네. 하나오션 500% 났고 그렇지만 하나오션은 한 번 더 남아 있다. 이제 2차 연료전지 쪽이 범한 퓨어셀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조정받을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관에서 시작이 돼서 잠수함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잠수함. 그 왕관 모조품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장인께서 만드신 만들었는데 거죠. 사실 그걸 굉장히 성스럽게 백악관 그 선물 받으면 이렇게 전시하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 맨 앞쪽에 저 왕관을 배치해 달라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트럼프 이제 몇 번은 돌아봤는데 그걸 주고 우리나라가 사실 핵 이거 받았거든요. 그래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어쨌든 우리에게는 좀 좋은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시각을 좀 방산, 원전 좀 다양한 쪽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김동엽 대표의 관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좀 다소 애매하게 써놨는데 관종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관종의 타이밍이요. 네, 관종.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 관종인가요? 관심. 뭐 관심 종자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요. 관심 저는, 종목? 관세 전쟁의 종말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송관종 대표님 아니고 네, 관세 전쟁의 종말이요? 예. 사실 사실 관세 전쟁이 끝났다. 그 관세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저는 사실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 리스크와 뭐 조심해야 되는 영역으로 갔다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간다 이런 거 준비할 때 언제가 제일 즐거울까요? 퇴를 간다고 할 때 그 준비 짐 쌀 때, 캐리어 쌀 때? 짐 싸면서 거기 가서 뭐 해야지 이렇게 계획 그렇죠. 세울 때가 제일 그렇죠. 즐겁지. 막상 가서 돌아다니면 힘들어요. 네네. 예,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생각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번에 이제 에이펙을 통해서 많은 뭐 이슈들이 정리가 되고 또 어저께 뭐 한미 정상의 회담을 통해서 관세 협상이 타결됐고 오늘 또 미중 정상회담 통해서 최소한 1년 정도의 유예를 뭐 가지면서 협상이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나름대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관세를 가지고 뭐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다고 보는 거고 이제 뭐 우리가 돌이켜 보면 6개월 전에 왜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휘잡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어쨌든 뭐 상대적으로 덜 맞았다 이런 느낌 가지고 네. 이제 뭐 받은 대로 그냥 하면 된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뭐 마스가라든가 마누가라든가 이런 프로젝트 막 제안하면서 관세 낮추는데 역할이 됐다 이런 것도 있고 어제 그 끝나고 나서 밤에 보니까 백악관 발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이 전부 수십억 달러씩 투자하는 걸로 막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사실 이게 뭐 관세라는 걸 굉장히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오늘 초반 반응이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투자할 돈들이 결국은 굉장히 쓸데없이 미국에 가서 그렇죠. 뭔가 하게 됐다라는 그 기본 그 내용이 바뀐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그 속도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선불 투자가 아니라 10년에 분납을 하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번에 우리 코스피 상승의 출발 날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4월 9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다 대고 상호 관세를 때린다고 발표했다가 석 달 정도 연기해 줄게라고 해서 유예를 발표했던 날이 4월 그래요? 8일 밤이에요. 그날부터 우리 시장에 바닥 치고 나서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제목을 관시관종이라 그래서 네. 관세로 시작된 장세가 관세가 뭐 마무리되면서 끝났다.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JP모건이 간밤에 우리나라 장이 좋으면 뭐 6천까지 간다. 우리 지금 옆에 계신 김석우 대표님이 8,800. 계산 잘해 보니까 8천도 가능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그렇죠. 저희들도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2000대 중반에서부터 그냥 우리나라 장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외쳤던 사람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왜 하필이면 4천이 넘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라고 해서 붐업을 시키려고 막 또 노력들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사실 우리가 좀 적지 않은 나이대나 경험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옛날에 어떤 사례들을 또 돌아서 네. 생각을 해보면 결국 거의 꼭지 무렵에 나오는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관세 그 전쟁과 뭐 분쟁의 종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거를 모멘텀으로 해서 몇 달 동안 각국과 또 많은 산업들과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가지고 솔직히 뭐 시쳇말로 많이 해먹은 장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 제한하니까 기회가 될 거다라고 해서 그런 것 가지고 조선주니 뭐 원전주니 방산주니 이런 것들 많이 끌어올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까 여행 얘기했지만 막상 이제부터 다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조선이다, 뭐 방산이다, 원전이다 해서 미국 쪽에 가서 뭘 하게 되면 진짜 돈 잘 벌고 이런 상황만 나올 거냐? 그네들은 아무 생각 없어서 얘네들이 돈 사갖고 와갖고서 뭐가 일을 벌리면 나름대로 수익 챙겨줘서 보낼 수 있어 이런 건 아니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상 현실에 또 부딪히고 공사가 시작되고 뭔가 일을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또 녹록치 않은 상황들이 그렇죠. 벌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수급적으로 봐서 물론 미세한 거죠. 대원 전제는 틀리지 않았다고 보지만 솔직히 한 열흘 전부터 외국인 안 사요. 네.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올라온 장이라고 했는데 계속 반도체는 2, 3년 호황이다. 뭐 좋은 얘기, 뭐 사탕 발린 같은 얘기 많이 나오죠. 심지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JP모건의 6천 놈도 나오는데 네. 왜 외국인은 일주일 전부터 안 사냔 말이죠. 기관들한테 떠넘기고 결국 오늘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거의 마이너스가 장중에 2번쯤 찍었지만 대부분 플러스 한 30포인트 이상 4,100 이상에서 놀았던 장세인데 결국은 개인들만 1조 사고 끝난 장세잖아요. 개인들은 2,500서부터 계속 팔고 인버스, 그렇죠. 고버스 사다가 왜 기권 4,100에서부터 1조를 샀느냐. 이게 진짜 5천 갈 때 팔아야지라고 산 건지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지금부터 시작되는 장세라고 막 떠들어 대니까 포모 현상 일으키면서 나오는 개인들의 수급인지 조금 더 며칠 걸려서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버티다가 제일 높게 산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외국인들의 뭐 좋은 얘기들은 계속 나오겠지만 실제 수급과 관계해서 보면은 진짜 뭐 개인들의 유동성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개인들한테 굉장히 고점으로 매수를 하게끔 이제 지금 완전히 뭐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장세에 좀 가깝다고 보고 앞서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 ADR 수치가 최악이잖아요. 올라가는 거 오늘 500개고 내리는 게 2,000개인데 이게 엄청나게 좋은 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수많은 분들한테는 진짜 굉장히 해괴한 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매매하면 된다? 이런 논리도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 쭉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 끝에 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약간 김동현 대표님의 이제 시각 생각들을 저희가 쭉 들어보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말미에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좀 가는 것이 가장 김동엽 대표의 생각인지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전 코너에서 말씀드릴 때
저는 계속 지금 한두 달째 같은 생각이에요. 어차피 고점은 새로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뭐 기술적으로 좀 뭐 이렇게 각도기 그려보고 그러면은 이번 장세 끝은 저는 한 4,150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고점이 4,140 몇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의 저는 심리적으로나 뭐 기술적으로 단기 과열권 내지는 끝에 한번 터치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뭐 4,000 이상에서는 어쨌든 개인들이 추구하는 건 주식 반 현금 반이다. 아예 빠져나가지 않으시더라도 유동성을 반 정도는 지키시는 전략이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부터 100, 200 더 올라가도 10%씩 더 현금을 늘리시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좀 맞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금은 신규로 진입할 때는 아니라고 보신다는 걸까요? 신규로 진입하려면 우리 앞서서 많은 대표님들이나 뭐 앞방송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날아가는 한 20, 30% 그것들의 명맥이 있으니까 그것들의 눌림목이 나올 때 짧은 요새 이제 야구 얘기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 방망이 짧게 지고 가는 방법이죠. 지금 솔직히 하이닉스가 뭐 일선은 지금 저도 70만 원 막 울부짖고 하는데요. 2년 전에 6만 원이었던 거 까먹으시면 안 되죠. 지금 10배 올랐는데 지금부터 이거 뭐 70만 원, 80만 원 가니까 장타하자 이렇게 좋습니다.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김종규 대표님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신규로 진입해서 좀 공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다는 종목이 있으면은 수익이 났으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화를 좀 시켜놓고 타이밍을 좀 지켜봐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제 말씀 드리면은 틀렸다 내지는 뭐 심하게 욕을 하실 수 아니죠. 있는 그건 아무도 확률이 모르죠. 높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저는 생각인지가 지금 중요하죠. 정도 레벨에서 정리 들어간 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과히 나쁜 행동을 한 그래요. 거냐라고 생각은 안 든다는 말씀 드리고 좋습니다. 싶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OX판 한번 앞에 있는 거 한번 들어봐 주시죠. 아이고. 아니 뭐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뭐 저희가 준비된 OX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김종규 대표 의견이 저는 뭐 설득력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시죠. 질문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네. 섹터 무관.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나 신규로 종목을 접근할 때라고 본다. 투자자 오. 관점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오. 아니다. 지금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템포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좀 숨고르기 하고 좀 지켜보고 있다가 뭐 변곡점이나 혹은 뭐 조정이 나왔다든지 뭐 그럴 때 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을 갖고 들어가느냐, 좀 지켜보고 가느냐, 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간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중립, X, O 두 분. 저 중립도 있나요? 중립 원래 안 쳐주는데 만약에 중립을 안 선택한다면 어느 쪽이신가요? 이게 어떤 섹터는 가야 되고 어떤 섹터는 안 가야 된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예. 그렇게 나오실까 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 지금 사실 이제 지수 과열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김동엽 대표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바가 네네. 있어요. 지금 현재 지수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쉬었다가 가고 가다가 쉬었다 가는데 저는 쉬었다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좀 쉬었다가 그렇게 보고 말씀하실 있고. 것 같다. 네. 사실 이제 저도 우리 VIP 회원분들한테 지금 오늘 조금 그냥 일부러 잡았어요. 네. 그게 사실 현금 75%예요. 그래요? 주식은 한 25% 정도. 네, 그럼 X신 거네요, 거의. 아니 X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내용이 네, 이걸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보는 업종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맞죠. 예, 네.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업종은 조정이 나오면은 제로의 찬스가 될 그럼 수 이렇게 있는 게 가볼게요. 있고 반도체 대형주로. 반도체 대형주, 반도체 대형주.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가장 잘 이끌어간 게 반도체 대형주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만 5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야 될 때는요,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눌리면서 가시면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하이키나시 차트를 보시면은 그 추세가 끊길 때까지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시면 돼요. 그래요. 반면에 이제 제가 13만 5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방송 시간에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세요. 삼성전자 관심 종목입니다. 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1만 5천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PBR 1.8배 수준이에요. 좋습니다. 대만 수준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2.3배 정도 가면 13만 원대 정도까지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가셔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네 분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녹록치가 않아서 다음 이슈를 보면서 그때 이야기들 짧게 다양한 의견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오늘 시장 총평만으로 지금 40분을 넘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각 팀에서 선정해 주셨는데요.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이슈. 첫 번째 이슈는 아마 흑팀에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 저희 흑팀이 가져온 이슈는 삼성전자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 7조, 내년 메모리 호황 최대 수혜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7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특히 메모리 사업부는 HBM 경쟁력 회복에 힘입어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그동안 품질 테스트 통과에 어려움을 겪던 HBM3 제품이 엔비디아 공급을 시작하면서 삼성전자는 HBM 경쟁력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HBM 사업 부진 극복과 함께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범용 디램 가격 상승도 실적 개선을 견인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스템 반도체 부문 적자 축소와 테슬라와 애플 등과의 대형 파운드리 수주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가 내년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분기 만에 메모리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한 삼성전자,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파트너들의 다양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흑팀에서 준비한 이슈인데요.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삼성전자 좋다, 기대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뉴스를 뽑은 건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앞서 이동건 대표가 하셨던 이야기랑 쭉 이어서 한번 계속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이슈는 박한샘 대표와 이동건 대표 중에 어느 분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박한샘 대표님의 의견 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거는 뭐 3전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향후 3전에 대한 기대감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대형주들 지금 들어가도 되냐 이게 가장 궁금하신 이야기일 것 같고 네. 이슈에 관련된 우리 박한샘 대표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삼성전자가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세계적인 수급에 따라야 되잖아요.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잠깐 한번 실시간으로 지금 한번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의 시총과 퍼를 한번 리스트로 잠깐 뽑아봤습니다. 그래요, 네. 조금 글씨가 작겠지만 화면 한 번만 좀 잡아주신다면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이게 시가총액 순서대로 나래비를 세워봤어요. 네. 5조 이게 10억 빌리온이니까 5조 310억 달러입니다. 네. 한국 돈으로 지금 대략 1,430원이에요 환율이. 네. 하면은 지금 이제 계산하지 마시죠. 7,200조 정도에서 300조 엄청나네요. 7,000조 원을 좀 넘거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3,267조예요. 네. 전 세계 한 12위에서 11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엔비디아 한 종목 우리나라 시가총액 2배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오늘 610몇 조입니다. 하이닉스가 400몇 조고요. 그러면 엔비디아 한 종목이 지금 7,000조 원이 넘는 건데 퍼가 58.93이네요. 자, 그러면 아래로 쭉 내려와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네. 주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잠깐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에서 전 세계 5위예요. 네. 2,543억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400조 원 정도.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오늘 400조가 좀 넘었죠. 네. 그러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문제는 뭐냐? 이 PBR이 30이 넘습니다. 그래요. 하이닉스 PBR은 14예요. 14. 네. 그런데 실적은 하이닉스가 어제 3분기 발표를 했는데 네. 11조 원이잖아요. 그렇죠.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9조 원. 작년이 참 2분기가 9조 원대고. 9조고. 그러면 삼성이 어제 7조고. 네. 그렇죠. 그럼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똑같은 D램인데 하이닉스가 어차피 HBM이잖아요. D램 문제가 아니라 D램 내에서 HBM. 근데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네. 점유율로는 한 4배가 많고요. 근데 품질은 또 비교가 안 되죠. 근데 하이닉스는 내년도 것까지 다 거의 완판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HBM이. 그러면 앞으로 엔비디아 입장에서 미국 업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쓰되 하이닉스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길이. 네,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하이닉스 주가가 엔비디아에 저는 10분의 1은 돼야 된다고. 엔비디아 주가 만약에 안 빠진다. 왜냐면 세트로 같이 껴나가야 되는 네, 거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 주가는 현재 정확하게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411조고
56만 5천 원이에요.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장중에 56만 8천 원이고 100만 원이 가면 얼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72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720조가 된들 이제 겨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수준이에요. 그래요. PBR로 보면. 그러면 하이닉스가 아까 우리 김동엽 대표님께서도 시장에 대한 어떤 주의 관점을 얘기했는데 저도 그 관점이 맞다고 보거든요. 현재 4,200에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성적으로 얘기해 주셨죠. 근데 주식 시장은 이성적이지 않은 놈들이 막판에 지배를 해요. 예, 비이성적인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에 이 불꽃놀이에서 저희가 한번 한국이 저는 놓을 가능성이 있을 때 하이닉스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하이닉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비중이 한 몇 % 될 것 같습니까 현재? 네. 하이닉스 비중이. 비중 글쎄요. 와, 개인들이 5%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54.5%예요. 아, 거기다가 SK스퀘어가 20% 갖고 있죠. 국민연금이 한 7.8% 갖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연기금들이 이게 좀 기관들이 네. 5% 미만은 또 공시에 나오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현재 비중은 투자 매매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60만 원 돌파가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액면 분할량. 좋습니다. 그러면 3전도 똑같이 봐야 되는 건가요? 하이닉스랑? 3전이 지금 디램에서 하이닉스보다 밀렸잖아요. 그렇죠. HBM이 어차피 지금 전체 디램에서 비중이 40%란 말이에요. 내년 정도 되면 50%가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디램 메모리 쪽에서는 완전히 하이닉스한테 2027년 전에는 회복하기가 어렵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은 이거 메모리 반도체로 보기보다는 어차피 AMD밖에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는 한 큐가 있는데 뭐냐면 AI 스마트폰. 아, 예. 애플이 이제 좀 있으면 출시하거든요. 스마트폰 다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미국이 이제 금리 논쟁으로 가요. 네. 관세 논쟁에서 다시 연준의 시간이 옵니다. 지금 제롬 파월의 반격이 네. 시작되죠. 저도 이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연준이 금리를 천천히 내려준다면 혹은 그냥 동결만 시켜줘서 주가 폭락만 없다면 삼성전자는 AI 스마트폰으로 해서 애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한 2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말씀인 즉슨 앞서 OX 했던 대형주, 반도체 대형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결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쪽의 의견으로 좀 들리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짧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쪽도 의견 들어봐야 되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이전에 이제 삼성전자 직전 고점까지 갔을 때 외국인 비중이 58%인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52%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내일 외국인 비중이 조금 높아지겠죠. 왜 그러냐 블록딜 물량이 나오니까 네. 아침장에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 받을 때는 아까 이제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HBM을 먼저 개발해 놓고 하이닉스한테 졌거든요. 네. 완전 절치부심이에요. 근데 지금 HBM4에서 선단 공개에서 이기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HBM4에서 1비 공정, 삼성전자는 1시 공정에서 6세대 공정이거든요. 예, 그것 가지고 아마 승부수를 좀 띄우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사 샘플을 보냈다라는 내용들을 봤을 때 아마 엔비디아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00팀의 어떤 분이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뭐 김동현 대표가 해주셔도 좋고 김대복 대표가 해주셔도 좋고요. 네, 저는 이제 박한샘 대표 얘기하고 맞고 지금 우리 김동엽 대표가 얘기했던 약간 이제 부담론. 이런 것들 그거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트를 볼 때 딱 하나만 쉬운 차트는 이동평균선과 지금 현재 위치만 보면 됩니다. 그것은 보면 이 주이평선을 보든 단순 이동 단기평 이평을 보든 그 이평 위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위에 있는 걸 자꾸만 내려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자기의 힘으로 달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걸 오늘 발표했는데 그 실적이 사실은 하이닉스하고 비슷합니다. HBM3E와 DDR5, 네. 그다음에 SSD의 성장인데
이 DDR5와 SSD의 성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D램 가격이 그냥 급등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쩌면 여기에 호황이 온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길게 끌고 가서 이게 끝날 때까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동현 대표님 의견 짧게 한번 들어보고 다음 이슈 만나볼까요? 지금 요새 시장을 보면은 말씀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갖고 있는 게 정답인장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누구든 관심을 가져서 아까 퍼밸류 같은 걸로 비교해 주셨는데 맞아요. 근데 그걸 불과 두세 달 전에는 몰랐던 건가요? 갑자기 지금 그것도 맞죠. 이게 이렇다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세 달 전에도 우리는 굉장히 마이크론이나 뭐 얘네들보다 훨씬 떨어져 있었던 거 맞는데 이번에 어쨌든 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좋습니다.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한 2천여 개 오늘도 오르지 않는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거 팔아서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해라라고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과 실질과 심리적인 부분은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주식에서 정말 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심리적인 부분은 정말 뭐 나와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그냥 개인적인 다 각각들의 심리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은 도박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도박이라서 그래요.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한 이 정도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100팀에서 준비한 이슈입니다.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100팀의 이슈는 백악관 대변인 도반한 K뷰티, 시진핑 방안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입니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위해 11년 만에 방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한령 해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는 한국 화장품 등 K뷰티 업종 전반의 매수세가 확산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의 SNS도 화제가 됐습니다. 짧은 글과 함께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국내 화장품 13종을 인증한 건데요. 이렇게 정치 외교 이벤트로 화장품 산업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상들의 방한과 맞물린 K뷰티 열풍,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각 팀 파트너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우리 100팀에서 선택한 이슈는 한한령이 아니라 K뷰티입니다. 이 K뷰티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안, 그래서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이슈는 사실 백악관 최연소 대변인이죠. 캐롤라인 레빗 최연소 대변인 이름까지 저희가 얘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분이 화장품을 13종을 직접 구입해서 SNS에 올렸다. 이것이 또 이슈가 돼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주식은 확실히 심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이 화장품 K뷰티에 관련돼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100팀에서? 김동현 대표님? 김동현 대표님, 어떤 분이 준비하시는 이슈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뭐 K뷰티가 좋은 거는 뭐 오늘 어제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대변인이 여기서 구매했다 이런 건데 사실은 제품이 좋으니까 구매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물론이죠. 한국의 제품이 이미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럽 쪽에는 더 열풍이고 미국에도 열풍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최근에 그 이제 10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쿠팡하고 아마존 프라임에서 이 제공하는 이 그 저스트 메이크업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1등했다 그래요. 1등했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4위 정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K뷰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엄청나게 좋다. 그래서 이건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 주가가 최근에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올 때 계속 잘 못 가고 쉬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쉬었다가 이게 빈집에 쏟아온 거죠. 그래서 이게 빈집에 쏟아온 거 최근에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급등이 왔던 것처럼 이게 전부 스몰캡이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때 물론 이제 APR 빼놓고 다른 것들을 보면 다 스몰캡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국 화장품처럼 상한가 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근데 네, 말씀하시죠. 이건
짧은 테마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연속성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 하지만 짧은 테마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흑팀 쪽에서는 뷰티, K뷰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김동욱 대표님? 예, 일단 오늘 시장 자체도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게 끝나고 나니까 빈틈을 좀 파고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굳이 제가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렇게 뜰 때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혹시 북미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쪽으로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그걸 SNS에서 풀어놔놓고 네. 사진 찍은 게 노출이 되면서 올라갔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짧게 그냥 짧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걸 전략 갖고 K뷰티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걸 갖고 갈 만한 이슈는 없을까요? 왜냐면은 저희가 에이펙을 두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은 에이펙이라는 일자는 정해져 있고요. 날짜는 정해져 있고 우리가 에이펙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일 뜨거웠던 게 한알령이었어요, 사실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문.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관세가 늘어지고 해서 그거에 대한 협상이 여기서 이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 싹 다 소멸됐었거든요. 이야기가 그렇게 시장이 흘러가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한알령에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계셨을 텐데 우리 김동엽 대표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올라간 게 물론 SNS라든 이런 단발적인 이슈로도 기본이 되겠지만 네. 어저께 한미 무역 관세 네네. 협정에서 나온 얘기 보면 의약품이나 제네릭에 대한 관세도 결국은 15% 정도로 낮춰져서 결정이 된 건데요. 실제 미국에서는 선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이 아니고요. 네. 미국은 화장품이라는 분류가 FDA나 이런 기준으로 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관세가 높게 될 거라서 최근에 한 달 전에 나온 뉴스 보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막 1년치 사놨다 이런 얘기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기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5% 계속 유지될까 봐 미리 많이 사놨는데 15%로 낮아졌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제 좋아졌다 이러지만 어떻게 보면 좀 비싸거나 25% 맞을 때 미리 많이 사놓은 사람들도 있다는 관점이고 제가 봐도 관세가 낮아진 거에 대한 구조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표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어디 향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K뷰티 하면 사실 여태까지 중국향이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중 간의 관계가 좀 써먹써먹해지면서 1에서 3분기를 보니까 1에서 3분기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면서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국향이 아니라 미국향을 봐야 되는 건지 어디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짧지만 연속성은 굉장히 짧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짧은데 만약에 굳이 들어간다면 어느 쪽을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지 우리 전통의 중국향을 봐야 되는 건지 네. 새로운 미국 미주향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면 ODM, OEM을 봐야 되는 건지. 일단은 네. 한국의 어떤 이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제조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네, 그렇죠. 3개월 전에 제가 방송 그때 나왔을 때 네. 우리 앵커님께서 저한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랬었죠. 둘 중에 네. 선택하면 뭐냐. 음. 그때 제가 하이닉스가 결국은 정답이다. 네. 그렇게 그때 25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50몇만 그렇죠. 원인데 문제는 저희가 예측 가능한 걸 투자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K뷰티는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왜냐면 화장품이 프랑스 지금 시가총액 1위가 로레알인데 샤넬 이런 건데 루이비통.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당장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삼양라면이나 삼양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나왔죠. 하나 세계적인 게. 일단 그 정도에 이 정도면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가능성도 봅니다. 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이거보다 훨씬 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한령은 지금은 지수의 큰 틀을 보고 봤을 때 나중에- 확률 게임한다면 그래서 종목을 좀 작은 걸로 그렇지만 한번 이런 거는 이제 간식처럼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 아이스크림처럼 좋습니다. 한번. 좋습니다. 간식과 같은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어쩌 K뷰티가.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매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흑백팀의 종목들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팀전 데스매치인 만큼 종목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팀 종목 중 원픽과 상대팀 종목 중에서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흑백 원픽입니다. 먼저 흑팀부터 가볼 텐데 흑팀에서 봤을 때 우리 팀에서 이 종목은 좀 눈에 띈다. 이 종목은 뭐 좋아도 되고 이건 우리 팀이지만 이 종목은 좀 너무 서운하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실까요? 저는 봤을 때 우리 팀에서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증권주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나머지 개별주는 사실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수 흐름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시장을 보고 있는 게 관세 협상 이후에는 네. 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주의 흐름들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물론 이제 주가가 약간 이제 고점권에 있습니다만 오히려 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 쭉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쭉 보셔도 예, 될 만하다.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미래에셋증권. 어제도 미래에셋증권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나올 걸요 아마. 네. 저도 지금 방송마다 지금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지수가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권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눌릴 때 뭐든지 지금 종목들 좀 접근하는 게 좋다. 자꾸 우리 앵커님은 지금 당장 사도 될 것 이럴 때 그렇죠. 좀만 되게 곤란합니다. 그러면 약간 조정이 나오면은 한 2만 한 4천원대 정도? 그 정도에서 뭐 평균 단가를 맞춰간다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25,700원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2만 8, 9천원대 언저리까지 뭐 계속해서 저는 지수를 좀 좋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흑팀에서 뽑은 원픽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00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팀에서 이거 우리 팀 종목이지만 이 종목은 인상적이다 하는 종목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제가 네네, 김대부 대표님 어떤 종목일까요? 파미셀이고요. 파미셀. 이번에 올라오는 건 파미셀은 뭐 지금 이제 줄기세포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전자재료 소재로 올라오는 거죠. 네.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두산전자 여기에 CCL의 그 원재료를 납품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매출액이 많이 늘어났고 네. 영업이익이 이번에도 83억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500% 이상 신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올라왔는데 오늘 주가가 좀 빠졌단 말이에요. 내일 뭐 한번 빠지면 저점에서 매수해 볼 만한 타임이고 길게 보다는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을 따라가는 게 좋겠다. 방망이 짧게 잡고 그렇습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파미셀은 지금 당장에 좀 봐도 괜찮은 위치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파미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흑팀에서 바라보는 100팀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한샘 대표가 해주실 텐데 선별 기준을 또 한번 들어볼게요. 박한샘 대표님 흑팀 종목을 선택하신 선별 기준이 먼저 궁금해요. 어떤 걸 보시고 선택하셨을까요? 미래에셋증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흑팀 전반적인 종목을 보셔서 흑팀 종목 중에서 선택하신 미래에셋증권이에요? 저희 그거는 아까 아니요. 그건 하셨고. 네. 그러니까 박한샘 대표님 하실 때 흑팀에서 보는 100팀의 종목. 흑팀에서는 100팀에 지금 100팀의 파미셀 종목 중에서 파미셀은 해주셨고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종목은 좀 탐난다 혹은 이 종목은 왜 갖고 오셨지 하는 궁금한 종목 혹은 욕심나는 종목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없으시면 먼저 김동엽 대표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좀 해주시죠. 김동엽 대표가 바라보는 흑팀에서 탐나는 종목 혹은 이 종목은 좀 너무했다 하는 종목도 상관없습니다. 인상적인 종목입니다. 너무했다기보다는 진짜 탐나고 오늘도 인상적이었고 향후에도 연속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종목으로 좋습니다. 저는 인투셀을 좀 인투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투셀 오늘 신고가 내면서 아주 이쁜 모양 나왔는데요. 네. 일단 수급으로 봤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모펀드 연속 매수가 한 열흘째 계속 양을 늘리면서 들어오고 있어서 단기 수익률 차원에서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종목으로 판단이 들고요. 동사의 그 항체 이전 기술 이런 것들이 연내 아니면 연초쯤에 삼성 바이오 쪽으로 기술 이전 가능성이 현재 좀 높게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수급들이 굉장히 좀 잘 붙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삼바와 한 5가지 정도 물질에 대한 그런 임상을 좀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 진짜 뭐 기회가 되면 우리 팀 쪽에서 한번 편입을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인투셀이 흑팀의 종목인데 백팀에는 없나요? 백팀 종목 안에 없었던 없는 걸로 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인투셀 그렇게 해서 충분한 매력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탐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한샘 대표님 네. 있으신가요? 그 백팀 종목에 탐나는 종목이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아 그거는 네. 저보다 우리 더 잘 아니 저는 그래요. 있으세요? 미래셋밖에 없어요. 미래스텝밖에 없어요? 예. 좋습니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모든 종목이 탐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편안한 이유는 살 종목 없으면 안 사면 됩니다. 네, 맞아요. 그걸 우리가 뭐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무조건 사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는 탐나는 건 종목이 없다. 그러지만 이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본인의 팀과 상대 팀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흑백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팀별 수익률과 개별 수익률 탑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오늘은 예선 넷째 날이었습니다. 각 팀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효자 종목 탑5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5위 공개합니다. 자, 5위는 네, 5위는 저희 100팀의 911 네. 선수 코덱스 레버리지로 4%대 기록했습니다. 저희 네. 팀 출발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위도 공개하겠습니다. 4위 보시죠. 이번에도 저희 네. 100팀 이 돌파천사 선수의 종목 올릭스가 5%대 기록합니다. 네, 오늘 100팀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 3위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종목 만나보시죠. 주식 목장 네. 선수 Y바이오로직스 6%대 달성했습니다. 연례 중이시네요. 네, 화성가자 선수도 잘 싸우셨습니다. 그럼 2위 만나보겠습니다. 2위 보여주시죠. 2위는 차분히 열심히 노력하자 선수 두산 퓨얼셀 10%대 기록하면서 열심히 수익률 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911 선수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각 팀 오늘의 1위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팀의 오늘은 물음표가 떴습니다. 저희 팀 1등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100팀은 서울 666 선수의 에이스테크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전체 종목 1위는 흑팀이 가져갔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참가자의 어떤 종목 그리고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고정.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흑백팀의 상위 5위부터 1위까지 순위 만나봤는데요. 자, 이제 대망의 1위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오늘 종목 만나볼 텐데 수익률 대회 오래 하고 볼 일이네요. 2위에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수익률 대회는 또 보다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요즘에 우리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매매 전쟁 대국의 오늘의 1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1위는요. 화성가자라는 필명을 쓰신 우리 무슨 흑팀인가요? 흑팀이시죠? 흑팀의 화이브 11.57%로 오늘의 1위입니다. 축하의 박수 좀 보내드리면서 자, 흑팀이시니까 흑팀 박한샘 대표님 네. 하이브 어떻게 보시는지 박한샘 대표의 의견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제- 연속성 있다고 보시나요? 엔터 쪽? 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한국에서도 라면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라면이 나왔죠. 라면도 나왔고 K 화장품도 나왔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문화 콘텐츠로 만든 게 최초로 만든 게 사실 하이브란 말이에요. 미국 전 세계로. 그러면 이 부분이 비틀즈처럼 네.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2의 하이브가 재도약하는 그래요. 저는 그런 기회가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터 쪽에 대한 그 위치는 지금 굉장히 좀 부담이 없는 자리죠. 엔터가 사실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이 없고요. 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에 오신 분들, 여행 오신 분들이 한국 물가가 정말 싸다는 얘기가 하거든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국에서 굿즈 하나 파는 거랑 미국에서 하나 파는 거랑 수익성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1,400원이고 그랬을 때 하이브가 예전에 똑같은 굿즈를 BTS 앨범을 10,000장을 팔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10,000장과 그때 10,000장은 가격이 똑같이 $20라도 50% 수익성이 늘어난 거죠. 환율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이브하고 엔터주들 이제 조금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1위 종목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망의 1위와 저희가 또 양 팀에 대한 1위부터 5위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흑백팀 중에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꼼꼼 숨겨놓은 탑픽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을 말씀해 주실지 시간 관계상 선별 기준을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선별 기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이동근 대표님. 예, 앞으로 이제 뭐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해서 계속 가겠지만 반도체 다음은 이 섹터다. 그 다음 섹터를 찾았다. 반도체 이후에 나올 섹터. 예, 오, 이거 다음, 굉장히 반도체하고 같이 가면서 시세 흐름을 같이 제가 구분하죠. 자주 물어보는 질문인데 그 섹터를 준비하셨다. 어떤 섹터일지 이동근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자, 이동근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에코프로뱀 2차 전지 쪽을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ESS 쪽으로.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포스코 퓨티엠도 저점에서 100% 이상 올라왔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번에 10월달에 한 10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이제 ESS 쪽의 성장이라든지, 그다음 리튬 가격의 안정,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주들은 아마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흐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음속에 뭐 꽁꽁 아껴두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 에코프로 PM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아는 종목입니다. 네, 아는 알아도 종목이고. 그 시기와 상황이 꽁꽁 숨겨놓을 수 있죠. 네. 근데 약간 이제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도 약간 이제 고점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진입을 한 15만 3천 원. 15만 3천 더 늘려야 된다. 이거 뭐 떨어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한 20만 원 정도, 손절가 12만 5천 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는 저희가 잠시 후에 따로 또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동근 대표의 에코프로 BM 만나봤고요. 이어서 김대복 대표의 종목 살펴볼 텐데요. 선별 기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기준에 놓고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종목을 선택하신 건가요?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네. 미래 성장성. 예, 미래 성장성. 좋습니다. 김대복 대표의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가장 눈에 들어온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김대복 대표 로보티즈. 로보티즈 선택하셨어요. 예, 김 대표는 뭐 9월 초부터 로보티지를 가지고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오늘 지금 이 방송 나오면 5번째로 추천합니다. 네. 로보티지, 김 로보티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로보티지는 이게 액추에이터의 그 어떻게 보면 퍼스트 무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이 어렵다는 로봇선의 어떤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표치는 21만 원, 진입가는 21만 원대에 저점에서 매수하고 윗단으로는 30만 원까지 잡고 하단은 17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위치 너무 궁금해요.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차트 지금 보여주- 짧게 네, 한번 차트 봐볼게요. 왜냐하면 로봇주들이 몇 분 굉장히 뜨겁게 올라. 차트 지원해 주시죠. 로보티즈 차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이 부담이라는 질문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고요. 그렇죠. 김보티즈. 예, 김보티지. 여기 네. 지금 여기에 15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시장, 그 AI라는 시장의 마지막 불꽃은 피지컬 AI라는 것이죠. 네. 이것은 젠슨 왕이 했습니다. 젠슨 왕이 얘기했던 피지컬 AI는 로봇과 지금 현재 그 자율주행이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꽃을 피우는 주자라고 생각하면 지금 75개국의 수출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어떤 성장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내 마음속의 현 시점 가장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로보티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박한샘 대표 현 시점 내가 꽁꽁 숨겨놓은 네. 현 시점 딱 봐야 되는 정말 단 하나의 종목 여쭤볼 텐데요.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선별 기준. 저는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네, 왜냐하면 비성의 구간에 놓고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저도 김동엽 대표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기본적인 컨셉은 그 깔고 가야 된다고 봐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이지 내가 액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네. 이제는 주식 시장은 4,100 돌파 나온 4,000 돌파 나온 뒤부터는 한국 주식 시장은 비성의 구간으로 저는 진입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는 놈이 가고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박한샘 대표는 내 마음속의 탑픽으로 말씀해 주실지 박한샘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어떤 내용일까요? 예, 하나오션은 지금 이제 국내 연기금이 사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은 천천히 팔고 있고 연기금이 사고 있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상투는 연기금이 만든다. 연기금이 살 때 항상 상투예요. 네. 칠공주 옛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연기금이 지금 갑자기 하나오션을 사는데 비성의 구간으로 조금 진입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앞으로 이런 거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를 한번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을까. 제2의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처럼 앞으로 1개월이 기대된다.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의 차트 아주 짧게 한번 봐볼 수 있을까요? 하나오션 차트가 준비가 됐을까요? 네, 차트가 네, 하나오션 차트 짧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차트가 이제 지금 음봉이 4개 나왔죠. 네. 음봉이 4개 나왔다라는 것은 신고점에서 굉장히 눌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갭상승 아니면 갭하락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내일 시초가에 붙었다가 손절가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12만 7천 원. 목표가는 22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한샘 대표의 현시점 가장 눈에 들어오는 종목 하나오션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김동엽 대표의 종목 살펴볼 텐데 김동엽 대표님 네. 선별 기준 짧게 들어볼까요? 좀 뭐 미래 성장성이라고 미래 성장성. 말씀드리고 옆에 김대북 대표님하고 사실 굉장히 유사한 업태를 하고 있는 로봇인가 봐요. 로봇이고 액추레이터 관련주.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김동엽 대표가 현시점 가장 눈에 들어오는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김동엽 대표의 종목은요. KNR 시스템이네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의 화두는 방금 말씀 주셨지만 로봇손이라고 보는데 로봇손에서 가장 원가가 높은 이제 부품이 액추레이터고요. 액추레이터 중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3사가 특히 손에 꼽힙니다. 로보티즈랑 사면하고 하이젠 RLM인데 거기에 하나를 추가한다고 하면 KNR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액추레이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경량화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원전 해체하는 로봇으로 쓰일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성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요. 현재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탑픽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분의 탑픽 종목 만나봤는데요. 김대북 대표님 앞서 저 말씀해 주신 데가 저희 수비수 할 때잖아요. 예. 맞죠? 그때 115%가 올라간. 근데 그때 했는데 또 거기서 40% 거기서 또 더 올랐어요. 올라가니까 지금 거의 154%. 154%. 대단하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종목들 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만만한 종목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탑픽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김동엽 대표님, 김대복 대표님, 김대복 대표님 내일 하시네요? 예, 오늘도 하고 내일도 오늘도 합니다. 하시나요? 예. 오늘 또 네. 박한샘 대표 오늘 하시나요? 네, 오늘 11시 합니다. 이동근 대표님 안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내일 아침에 하시고요. 이거 어떻게 소개해드릴까요? 오늘 하시는 분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복 대표님 지금 바로 입장이죠? 지금 바로 어떤 입장. 이야기 해줄지 시간 5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11월이 오기 전에 공약해야 될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오기 전에 오늘 내일 공략할 종목입니다. 네. 자, 우리 박한샘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어떤 네. 이야기 해주실까요? 저는 11시에 시작하고요. 11시요. 네. 하이닉스 100만 원 썰이라는 주제로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100만 원 스토리. 썰이에요, 썰. 썰. 그러니까 네. 100만 원 간다라는 나만의 썰. 아니면 스토리, 나만의 스토리. 네, 저만의 썰입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자, 11시입니다. 우리 김동현 대표는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어떤 오늘 이야기 해주실까요? 뭐 하두로 던졌습니다. 관세 전쟁의 마감 상황에서 그 이후의 대응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바로 그리고 11시에 세 분의 온라인 무료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동훈 대표님 지금이죠? 내일이죠? 예,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하시는 분 또 누가 계신가요?
자, 두 분은 내일인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이동근, 우리 김대복 대표는 8시 30분부터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하십니다. 함께 해주시면서 이 네 분의 알찬 종목들 좋은 내용도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팀전으로 펼치는 매매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네, 매매전쟁 대국 중계석입니다. 각 팀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흑팀 박한샘 파트너의 탑픽 종목은 하나오션이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2만 원입니다. 이어서 흑팀 이동근 파트너의 탑픽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매수가는 15만 3천 원, 목표가는 20만 원입니다. 이어서 백팀 김대복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로보티즈인데요. 매수가는 21만 원, 목표가는 30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백팀의 김동엽 파트너 KNR 시스템,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3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흑백팀 대표들의 탑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팀이 웃게 될까요? 내일 밤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코스피 4천 시대를 맞아 이번 주 토요일 한국경제TV에서는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말끔히 처리해줄 6분의 전문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